왜 위험을 느끼면 바로 흔들리느냐 하면 1차크라의 역할 자체가 안정 유지이기 때문이에요. 집의 기초가 흔들리면 위층 전체가 흔들리듯이 몸과 마음의 구조에서도 맨 아래 축이 불안정해지면 그 위에 있는 감정, 생각, 판단, 표현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즉 1차크라는 단순히 하나의 감정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바닥판 같은 자리예요. 사람이 위험을 느끼는 순간 몸에서는 가장 먼저 수축 반응이 일어납니다. 숨이 짧아지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와 골반이 굳고 심장이 빨라지죠. 이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동 반응입니다. 몸은 지금 싸워야 하는지 도망가야 하는지 얼어붙어야 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차크라가 흔들린다는 말은 그냥 기분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가 안전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상태에 가까워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1차크라는 뿌리예요. 뿌리는 꽃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나무를 세워주는 핵심입니다. 바람이 불 때 가지보다 먼저 중요한 건 뿌리가 땅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느냐예요.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도 위협이 되고 뿌리가 깊으면 큰 바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흔들리다 다시 중심을 찾는 거예요. 사건의 크기만이 아니라 바닥의 안정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1차크라는 시간 감각으로 보면 현재보다 더 오래된 기억과 연결되기도 해요. 아주 어릴 때 보호받았는지, 버려질까 두려웠는지, 집안 분위기가 안정적이었는지, 몸이 편히 쉬어도 괜찮았는지, 같은 경험들이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의 사건은 작아도 몸은 과거의 큰 위협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작은 일인데도 속에서는 생존 경보가 울리는 거죠. 이때 사람은 이유를 모른 채 과민해지고 예민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차크라가 흔들리는 것을 부끄럽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내 존재가 지금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문제는 위험 신호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안정으로 다시 돌려놓느냐예요. 위험을 느끼면 사람은 보통 바로 상상으로 달려갑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망하는 거 아닐까? 버림받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이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 원래 1차의 흔들림이 3차의 긴장, 4차의 답답함, 5차의 막힘, 6차의 과잉 생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방탄의식 관점에서 보면 1차크라의 핵심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몸에서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만드는 데 있어요. 불안이 올라온다. 그러면 먼저 아랫배와 골반과 다리에서 그 반응을 느껴야 해요. 아,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구나. 몸이 긴장하는구나. 여기서 그 신호를 적으로 보지 않고 알아차리면 1차의 흔들림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몸은 더 크게 경보를 울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차크라는 존재의 뿌리이고 생존의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바로 흔들리는 것이고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붙잡지 않고 몸에서 느끼고 통과시키면 흔들림은 점점 안정으로 바뀝니다. 2차크라는 외부 반응에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좋아요, 인정, 관계, SNS에 글을 올립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기분이 올라가고 없으면 기분이 내려갑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크라는 1차가 안전을 묻는 자리라면 그 다음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네, 이 질문은 생존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1차크라에서는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2차크라에서는 관계를 맺고 감정을 느끼고 즐거움과 슬픔을 경험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가고 멀어지고 싶은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2차크라는 생각보다 도덕이나 판단의 층이 아니라 감정과 욕구와 관계의 층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왜 이 차크라는 끌림과 감정에 흔들리냐 하면 이 차크라의 역할 자체가 흐름과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1차가 땅이라면 2차는 물입니다. 땅은 버티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물은 느끼고 흐르고 섞이고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2차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기보다 계속 반응하고 출렁이고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리예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나는 순간 이 차크라에서는 아주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요. 좋다, 싫다, 편하다, 불편하다, 끌린다, 밀어내고 싶다, 갖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 반응은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몸에서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가 흔들린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물결이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에 가까워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래가 울렁이거나 허전해지고 속이 출렁이거나 당기는 느낌이 생기고 가까이 가고 싶거나 멀어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외로울 때 텅 빈 느낌이 오고 서운할 때 속이 내려앉고 설렐 때 아랫배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질투나 집착이 올라올 때도 이 부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차크라가 감정과 욕구와 관계의 흐름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크라가 흔들린다는 말은 기분이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가 지금 연결과 욕구의 신호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 차크라는 물길이에요. 강물이 잘 흐르면 맑고 생기가 돌지만 막히거나 고이면 탁해지고 냄새가 나듯이 감정도 원래는 흘러야 건강합니다. 기쁨도 왔다가 가고 슬픔도 왔다가 가고 서운함도 왔다가 가고 외로움도 왔다가 가야 해요. 그런데 사람은 보통 이 흐름을 그대로 두지 못해요. 좋은 감정은 붙잡고 싶어 하고 싫은 감정은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감정의 물길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이게 돼요. 그때부터 흔들림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관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 서운해도 금방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붙잡히고 크게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사건의 크기만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열려 있으면 파도가 와도 지나가지만 이미 고여 있으면 작은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크게 출렁이는 거예요. 또 이 차크라는 시간 감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감정만이 아니라 과거의 관계,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기도 해요. 아주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았는지, 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해도 괜찮았는지,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받아들여졌는지, 거절이나 냉담함을 자주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이 2차의 바닥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의 사건은 작아도 몸은 과거의 외로움이나 거절의 기억까지 함께 불러올 수 있어요. 겉으로는 답장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속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파도가 치는 거죠. 이때의 사람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서운해지고 집착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지고 감정에 쉽게 휘말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차크라가 흔들리는 것을 가볍게 보거나 부끄럽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내 존재가 지금 연결을 원하고 정서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문제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은 보통 바로 바깥으로 달려갑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지? 나를 싫어하나? 내가 잘못했나? 더 확인해야 하나? 붙잡아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 이렇게 바로 해석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원래 2차의 흔들림이 3차의 통제 욕구, 4차의 상처와 답답함, 5차의 말막힘, 6차의 과잉 해석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방탄의식 관점에서 보면 이 차크라의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물결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몸에서 알아차리고 흘러가게 만드는 데 있어요. 서운함이 올라온다? 그러면 먼저 배 아래와 골반 주변에서 그 반응을 느껴야 해요.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아,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끌리고 있구나. 이렇게 몸에서 먼저 알아차리면 감정은 점점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 감정을 붙잡고 분석하거나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물길은 더 막히고 감정은 더 크게 출렁입니다. 이 차크라에서는 특히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외로움이 지나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서운함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파도가 오더라도 내가 파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크라의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생명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기쁨과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거예요. 다만 그 움직임을 무조건 바깥에서 채우려 하거나 붙잡으려 들면 감정은 집착이 되고 욕구는 중독이 되고 관계는 의존이 됩니다. 반대로 그 움직임을 내 몸 안에서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으면 감정은 점점 맑아지고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차크라는 존재의 물길이고 감정과 욕구와 관계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끌리거나 밀어내고 싶은 순간 가장 먼저 출렁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것이고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생명의 감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붙잡지 않고 몸에서 느끼고 흘려보내면 출렁임은 점점 맑은 흐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역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합니다. 그 순간 올라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이건 성장 욕심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경쟁자가 되고 동료도 경쟁자가 됩니다. 이기면 잠깐 편합니다. 하지만 곧 또 불안해집니다. 힘으로 안정되려 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3차크라에서는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가? 나는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 나는 밀리지 않고 설 수 있는가? 네, 이 질문은 생존과 감정을 넘어 처음으로 힘과 주도권을 다루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3차크라는 생각보다 공격적인 층이 아니라 의지와 중심과 선택의 층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왜 3차크라는 이기려 하고 통제하려 하느냐 하면 3차크라의 역할 자체가 흐름을 붙잡고 방향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1차크라는 버티는 자리였고 2차크라는 흐르는 자리였다면 3차크라는 그 흐름 속에서 방향을 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싫습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3차크라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기고 싶고 지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질 때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배 중앙이 딱 굳고 명치가 조여오고 숨이 얕아지고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힘이 들어갑니다. 화가 날 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억울할 때 속이 꽉 막히는 느낌, 결과를 붙잡고 있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3차크라가 힘과 통제와 의지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차크라가 흔들린다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붙잡고 싶어하는 힘이 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왜 사람은 여기서 통제를 시작하느냐 하면 그 아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1차크라에서는 안전이 완벽하지 않았고 2차크라에서는 감정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는 붙잡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결과를 고정하려 하고 심지어 감정까지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에서 안정감을 만들려는 자연스러운 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제는 잠깐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긴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통제되지 않고 상황은 항상 변하고 결과는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하면 몸은 계속 힘이 들어가고 숨은 계속 짧아지고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3차크라가 과하게 작동하면 항상 이기려 하고 항상 맞으려고 하고 항상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항상 결과를 확인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3차크라가 약하면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고 거절하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갑니다. 이것도 역시 중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차크라의 문제는 센 것과 약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자연스럽게 쓰고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3차크라는 방향키입니다. 차를 생각해보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힘을 주면 차는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손을 아예 놓아버리면 차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잡고 필요할 때만 방향을 잡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3차크라도 똑같습니다. 계속 통제하려 하면 긴장이 되고 아예 포기하면 무기력이 됩니다. 필요할 때만 힘을 쓰고 나머지는 풀어두는 것이 중심입니다. 또 3차크라는 과거의 경험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내 선택이 존중받았는지, 내 의견을 말해도 괜찮았는지, 계속 통제당했는지, 아니면 방치되었는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응은 단순히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힘을 어떻게 써왔는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차크라가 흔들리는 것을 잘못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지금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중심을 밖을 통제해서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안에서 안정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방탄의식 관점에서 보면 3차크라의 핵심은 통제하려는 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기려 하고 있구나. 지금 결과를 붙잡고 있구나. 지금 상대를 바꾸려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몸의 힘이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가 보면 그 아래에는 대부분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래서 3차크라에서의 전환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쓸 수 있으면서도 놓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할 때는 분명히 선택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말하고 하지만 불필요할 때는 힘을 풀고
흐름을 허용하는 상태, 이게 건강한 3차크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차크라는 존재의 중심과 의지와 선택의 자리이기 때문에 상황을 붙잡고 이기려는 힘이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통제하려 하고 흔들리는 것이고 그 반응은 약함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계속 붙잡으면 긴장이 되고 놓을 수 있으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장 핵심 구간인 4차크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입니다. 누군가 한마디 합니다.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그 말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감정은 해결이 아니라 흐르면 사라집니다. 4차크라에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열려 있는가?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가? 네, 이 질문은 앞에 세 단계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버티고 느끼고 붙잡는 흐름이었다면 여기서는 처음으로 놓고 열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차크라는 생각보다 감성적인 층이 아니라 막힘과 통과가 갈리는 분기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왜 4차크라에서 막히고 갈리느냐 하면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이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1차크라, 2차크라, 3차크라는 거의 자동 반응에 가깝습니다. 위험하면 몸이 반응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흔들리고 불안하면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4차크라에서는 그 반응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멈추고 느낄 것인가 이 선택이 처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 4차크라에서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막는 방향입니다. 느끼기 싫어서 닫아버리고 상처받기 싫어서 밀어내고 불편하니까 피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덮어버립니다. 이 경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안쪽에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1차크라가 안전을 묻고 2차크라가 감정을 묻고 3차크라가 힘과 통제를 묻는 자리였다면 그 다음으로 무게가 되고 답답함이 되고 결국 어느 순간 터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대로 느끼는 방향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그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의 시작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막히느냐 하면 느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을 끝까지 느끼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슬픔을 느끼면 계속 무너질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면 끝없이 비어 있을 것 같고 상처를 느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은 편해지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깊게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어딘가 눌린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4차크라가 열림과 흐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막히면 감정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1차크라의 불안, 2차크라의 감정, 3차크라의 긴장이 여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은 전체 흐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4차크라는 문입니다. 닫으면 모든 것이 안에 쌓이고 열면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이 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입니다. 또 4차크라는 과거의 상처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 마음을 열었다가 닫혔던 기억,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느끼지 않도록 막아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점점 감정 자체를 느끼는 힘도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차크라의 핵심은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도 연민도 따뜻함도 모두 열려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탄의식 관점에서 보면 사차크라의 핵심은 막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때 이걸 없애야지. 이건 느끼면 안 돼. 이건 나쁜 감정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아,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아, 지금 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 없이 그대로 느껴보는 순간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통과되기 시작합니다. 붙잡지 않으니까 쌓이지 않고 막지 않으니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답답함은 풀리고 숨은 깊어지고 몸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사차크라가 열리면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치지 않고 감정을 느껴도 무너지지 않고 아픔이 와도 흘려보낼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나도 과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이건 강해져서가 아니라 흐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차크라는 막힘과 통과가 갈리는 문이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왔을 때 닫을 것인지 열 것인지에 따라 전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면 모든 것이 쌓이고 무거워지고 여기서 열리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강함은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통과시키는 데 있습니다. 네, 이제 오차크라, 목입니다. 여기는 표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막힙니다. 반대로 말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됩니다. 이때도 막힙니다. 왜냐하면 표현은 말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잘 말하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1차크라는 안전, 2차크라는 감정, 3차크라는 힘과 통제, 4차크라는 막힘과 통과의 문이었다면 5차크라는 그 다음 단계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밖으로 흘려보내는가를 다루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5차크라는 표현과 진실의 자리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말을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의 흐름이 왜 목에서 막히고 왜 어떤 사람은 말하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말은 많은데 진짜 자기 마음은 못 전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자리예요. 오차크라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내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안의 것을 왜곡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가? 나는 막지 않고 흐르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4차크라에서 감정을 느끼고 통과시키는 문이 열려도 5차크라에서 그 흐름이 막히면 가슴에서 올라온 것이 목에서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를 경험해요.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목이 막힙니다. 억울한데 표현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삼켜버립니다. 또 반대로 별로 진심도 아닌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이게 다 5차크라의 문제예요. 5차크라는 왜 중요한가? 몸으로 보면 목과 목구멍, 턱, 입, 호흡, 소리와 연결된 자리로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5차크라가 막히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목이 답답하다, 말하려는데 목이 잠긴다, 가슴까지는 올라왔는데 더 못 나간다, 숨이 위에서 걸린다, 턱과 어깨가 굳는다,
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오차크라는 안에서 올라온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출구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4차크라가 문이라면 5차크라는 통로예요. 문이 열렸어도 통로가 막히면 흐름은 다시 정체됩니다. 그래서 5차크라는 단순한 스피치 능력이 아니라 내 존재의 흐름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5차크라에서 막히는가? 이유는 아주 많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말하면 위험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5차크라가 막힌 사람은 대체로 표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내 말을 자주 끊겼을 수 있어요. 말에도 무시당했을 수 있어요. 진심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았을 수 있어요. 싫다고 했다가 미움받았을 수 있어요. 울거나 화내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몸은 배우게 돼요.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삼키는 것이 낫다. 진심을 드러내면 공격당한다. 이 기억이 목의 에너지로 남아요. 그래서 지금은 별일 아닌 상황이어도 표현하려는 순간 목이 잠기고 몸이 긴장하는 거예요. 결국 5차크라는 단순히 지금의 말 습관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자기 진실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느끼는 안정감과 깊이 연결돼 있어요. 5차크라가 막힌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말을 삼키는 쪽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합니다. 거절해야 하는데 못합니다. 억울한데 그냥 참습니다. 설명해야 하는데 포기합니다. 자꾸 속으로만 대화를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엄청 많은 말이 맴돌고 있어요. 문제는 그 말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안에서 압력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답답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쌓이고 나중에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갑자기 터지거나 아예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쪽으로 가기도 해요. 두 번째는 반대로 말을 과하게 하는 쪽이에요.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정당화합니다. 계속 설득하려 합니다. 계속 말로 상황을 장악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심이 흐르는 게 아니라 불안을 말로 덮고 있을 수 있어요. 즉 5차크라의 건강함은 말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진짜 자기 안의 흐름과 연결된 말이 나오느냐예요. 5차크라는 흔히 진실의 자리라고도 많이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실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짜 뭘 느끼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싫은 게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걸 왜곡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게 5차크라의 진실이에요. 많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실을 정확히 못 느껴서 더 막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싫은데 웃으면서 받아줍니다. 서운한데 별일 아니라고 넘깁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목에서는 계속 충돌이 생겨요. 안에서는 아니다라고 느끼는데 밖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하니까 흐름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차크라가 막히면 사람은 자기 말과 자기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몸은 굳어있고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는 떨리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데 눈빛은 이미 지쳐있어요. 이건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적응한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5차크라는 왜 방탄의식에서 중요한가 하면 방탄의식 관점에서 보면 5차크라는 통과된 에너지가 처음으로 밖으로 맑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1차크라에서는 불안이 올라오고 2차크라에서는 감정이 출렁이고 3차크라에서는 통제하려 하고 4차크라에서는 막거나 열고 그 다음 5차크라에서는 그 흐름이 왜곡 없이 지나가느냐가 중요해져요. 여기서 막히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하게 돼요. 느꼈지만 말하지 못한다 말하지만 진짜를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통과가 완성되지 않아요. 감정은 느꼈지만 여전히 일부가 목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5차크라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막지 않는 것이에요.
표현은 어떻게 건강해지는가? 건강한 오차크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필요할 때 말할 수 있어요.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오차크라가 열리면 사람은 더 이상 참기만 하지도 않고 쏟아내기만 하지도 않아요. 억누름과 폭발 사이에서 맑은 표현이 가능해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억누름은 막힘이고 폭넓은 넘침이에요. 표현은 흐름이에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억누른 사람은 나중에 병처럼 쌓이고, 폭발하는 사람은 관계를 상하게 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차크라는 관계를 살리는 차크라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숨기지 않으면서 상대를 찌르지도 않는 말, 그 말이 가능해지는 자리거든요. 오차크라가 열리면 목소리도 달라져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체감으로도 느껴져요. 오차크라가 열리면 억지로 큰 목소리가 아니라 안정된 목소리가 나와요. 과장된 설득이 아니라 담백한 힘이 생겨요. 말하며 몰아붙이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느끼는 진정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말이 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을 지나 목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에 실린 결을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은 길지 않아도 깊게 남고 어떤 사람의 말은 화려해도 공허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차크라를 열 때 가장 중요한 건 잘 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서 막히는 지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삼키고 있지? 내가 왜 이 말을 못하지? 내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내가 상대에게 맞추느라 지은 말은 뭘까?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목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은 작게라도 진실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싫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금 서운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고마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짧고 단순한 말부터가 중요해요. 완벽하게 말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에 가까운 말이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말로만 표현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울음도 표현이고 한숨도 표현이고 노래도 표현이고 글도 표현이고 기도도 표현이에요. 핵심은 내 안의 것이 막혀있지 않고 흘러나오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도 글을 쓰면서 오차크라가 열리기도 하고 노래하면서 열리기도 하고 기도나 낭송에서 열리기도 해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차크라는 내 안의 진실과 흐름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하고 표현하는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말하려는 순간 목이 막히고 진심을 삼키거나 반대로 과하게 쏟아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 막힘은 약함이 아니라 표현이 안전하지 않았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내 안의 진짜 느낌을 알아차리고 작게라도 왜곡 없이 표현하기 시작하면 목은 점점 통로가 되고 흐름은 점점 맑아집니다. 아주 짧게 핵심만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차크라는 말의 자리가 아니라 막힌 흐름이 소리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네, 이제 6차크라 머리입니다. 사람을 보면 바로 판단이 올라옵니다. 맞다, 틀리다. 이 순간 세상이 둘로 나뉩니다. 나와 남, 맞음과 틀림. 그래서 연결이 끊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편안함은 줄어듭니다. 생각은 없애는 게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6차크라는 1차크라가 안전을 묻고 2차크라가 감정과 끌림을 묻고 3차크라가 힘과 통제를 묻고 4차크라가 열림과 막힘을 가르는 문이었다면 5차크라는 그 흐름이 밖으로 표현되는 통로였습니다. 그 다음 6차크라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인식하느냐를 다루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6차크라는 보는 자리이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 통찰, 해석,
관찰, 의미 부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5차크라까지가 뭔가 감정과 표현의 흐름이었다면 6차크라부터는 그 흐름을 의식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6차크라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두려움과 기억을 보고 있는가? 나는 생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실제 사건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답장이 늦습니다. 사실은 답장이 늦은 것 하나예요. 그런데 6차크라에서 바로 해석이 붙기 시작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무시하나? 관계가 끝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멀어지는 건가? 이렇게 되면 실제 사건보다 내 머릿속 해석이 훨씬 더 큰 현실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6차크라는 단순히 생각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실로 보고 무엇을 상상으로 키우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왜 6차크라에서는 생각이 많아지고 과잉 해석이 생기느냐 하면 이 자리의 역할 자체가 패턴을 읽고 의미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식은 원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두지 못해요. 의미를 만들고 싶어 하고 원인을 찾고 싶어 하고 앞을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기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살아남고 배우고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문제는 이 기능이 불안과 결합될 때예요. 1차크라에서는 안전이 흔들리고 2차크라에서는 감정이 출렁이고 3차크라에서는 통제하려 하고 4차크라에서는 막히고 5차크라에서는 표현도 막히면 그 에너지가 위로 올라와 6차크라에서 생각으로 폭주하기 쉬워집니다. 즉 몸에서 풀리지 못한 것들이 머리에서 해석 과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머리 안에서는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말을 왜 했지? 그 표정은 무슨 뜻이지? 내일 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선택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네, 이런 게 바로 6차의 과열 상태예요.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미간이 조여오고 눈 주위가 긴장하고 턱과 이마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가 무겁거나 멍해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시작되고 하나를 생각하면 10개가 따라오고 답을 찾으려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경험 많이들 하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6차크라가 인식과 해석과 주시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6차크라는 렌즈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렌즈가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묻은 렌즈가 될 수도 있어요. 렌즈가 맑으면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답장이 늦구나. 저 사람도 자기 일이 있겠지. 내가 불안해졌구나. 지금은 사실보다 상상이 앞서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렌즈가 흐려지면 모든 것을 자기 두려움 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답장이 늦네. 분명히 나를 싫어하나 보다. 표정이 어둡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일정이 바뀌었네. 큰일 나는 신호인가 보다. 즉 사건은 하나인데 렌즈가 흐르면 세상 전체가 우협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6차크라는 과거의 기억과도 깊이 연결돼요. 예전에 무시당했던 경험, 배신당했던 순간, 실수로 크게 혼났던 기억, 예측하지 못한 일로 크게 다쳤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식은 자꾸 먼저 대비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읽고 먼저 의심하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최악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생각은 게으르거나 이상이 있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나를 보호하려는 의식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전략이 지나치면 삶을 사는 대신 삶을 계속 해석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기보다 분석하고 행동하기보다 계산하고 지나간 일을 계속 복기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계속 걱정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라지고 머릿속 세계가 진짜 현실처럼 커져버려요. 그래서 6차크라가 막히거나 과열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끊임없이 분석하고 계속 머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잘 안 되고 직감도 둔해지는 상태예요. 너무 오래 가부화가 걸리면 아예 흐릿해지고 멍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6차크라의 건강함은 생각이 많으나 적으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분명히 보고 불필요할 때는 놓을 수 있느냐예요. 6차크라가 건강하게 열리면 아주 중요한 능력이 생깁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보통 사람은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존재 전체가 흔들려요. 근데 6차크라가 맑아지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머리가 최악을 상상하고 있구나. 아, 지금 사실보다 해석이 더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끌고 가지 못해요. 여기서 방탄의식과 6차크라가 깊게 연결됩니다. 방탄의식은 감정을 막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도 붙잡지 않는 상태예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붙지 않아요. 아, 이 생각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두려움의 번역인가? 지금 내 머리가 이야기를 만들고 있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판단을 하고 있나? 이걸 보는 힘, 이게 6차크라의 깨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6차크라의 핵심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억지로 머리를 비우려 해요. 그런데 그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차크라는 원래 보는 자리이고 해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점점 투명해져요. 예전처럼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불안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을 붙잡고 하루 종일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입니다. 아, 내 몸이 지금 긴장해 있구나. 그래서 머리가 의미를 가하게 만들고 있구나. 지금 필요한 건 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을 느끼고 숨을 돌리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6차크라는 과잉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통찰의 자리로 바뀝니다. 과잉 생각과 통찰의 차이는 뭘까요? 과잉 생각은 계속 돌지만 맑아지지 않아요. 같은 자리를 맴돌고 불안을 더 키워요. 통찰은 잠깐 보더라도 본질을 건드려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흐트러진 것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6차크라가 열렸다는 건 머리가 똑똑해졌다는 뜻만이 아니라 보는 방식이 맑아졌다는 뜻이에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고 생각과 나를 구분할 수 있고 두려움의 렌즈와 직관의 렌즈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차크라 수행의 핵심은 생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보통 사람은 또 거기다 힘을 줘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해야 하는데 하면서 생각 외에 또 생각을 올립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대신 이렇게 가야 해요. 아, 지금 생각이 많구나. 지금 내 렌즈가 흐려졌구나. 지금 나는 사실보다 이야기를 더 믿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차크라가 가열될수록 뭔가 분리되기 쉬우니까요. 몸으로 다시 내려오면 머릿속 폭주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차크라는 생각과 해석과 인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미를 붙이고 앞을 예측하고 패턴을 읽으려는 힘이 가장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과잉 생각과 과잉 해석이 생기고 그 반응은 약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사실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올라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게 되면
6차크라는 불안의 확대경이 아니라 통찰의 렌즈로 바뀝니다. 아주 짧게 핵심만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차크라는 생각을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꿰뚫어 보는 자리입니다. 네, 마지막 7차크라입니다. 7차크라,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냥 봅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냥 느낍니다.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입니다. 흐른다. 막히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지금까지를 보면 1차크라는 안전, 2차크라는 감정, 3차크라는 힘, 4차크라는 열림과 막힘, 5차크라는 표현, 6차크라는 인식과 해석. 여기까지는 모두 무언가가 일어나고 그것을 다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차크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자리입니다. 7차크라는 가장 위에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두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떤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지나가게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와 연결되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시키고 흐르게 하고 선택하고 열고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 7차크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냐 하면 여기서는 처음으로 나라는 기준 자체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1차크라에서는 나는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였고 2차크라에서는 나는 느끼는 존재였고 3차크라에서는 나는 선택하는 존재였고 4차크라에서는 나는 열거나 닫는 존재였고 5차크라에서는 나는 표현하는 존재였고 6차크라에서는 나는 해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7차크라에서는 그 모든 나라는 구조를 그대로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이 상태를 처음 접하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붙잡으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안 붙잡고 감정도 안 붙잡고 의지도 안 붙잡으면 나는 뭘로 존재하나? 이런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시 3차로 돌아가 통제하려 하거나 2차로 내려가 감정에 붙거나 6차로 올라가 생각으로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붙잡고 있는 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차크라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고 자기 이미지를 붙잡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웠던 겁니다. 7차크라에서는 그걸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머리 위가 열리는 느낌, 압박이 풀리는 느낌, 가볍게 확장되는 느낌, 생각 사이가 조용해지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신비한 현상이라기보다 계속 붙잡고 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전체 시스템이 느슨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7차크라는 하늘과 같습니다. 7차크라는 단순히 머리 위가 열린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막지 않는데 아무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게 7차크라에서 말하는 완전 통과, 그리고 방탄의식의 완성입니다. 7차크라는 몸의 가장 위, 정수리 중심의 자리로 말하지만 의미로 보면 단순한 위치가 아닙니다. 이곳은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던 구조가 끝나는 자리이고 전체 흐름과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1차크라에서 6차크라까지는 각 층의 막힘을 보고 푸는 과정이었다면 7차크라에서는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나 불안을 막지 않는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지 않는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상태가 되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흔들리던 이유는 세상이 나를 건드려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붙잡고 막고 해석하고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7차크라는 그 저항이 끝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통과하지만 아무것도 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7차크라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어떤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지나가게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즉시 반응을 붙이죠. 나를 무시했나?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틀렸나? 내가 지면 안 되는데? 이 감정 없어져야 하는데? 이 상황은 잘못됐어. 이렇게 안에서 붙잡는 순간 에너지가 머물고 뭉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7차크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말이 오면 말로 본다. 감정이 오면 감정으로 느낀다. 생각이 오면 생각으로 본다. 상황이 오면 상황으로 본다. 그 이상을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남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완전 통과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 통과라고 하면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인가? 무덤덤한 상태인가? 차갑게 끊어진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완전 통과는 느낌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느낌에 잡아먹히지 않는 상태예요. 즉, 슬프면 슬픔을 느낀다. 화가 나면 화를 느낀다. 두려우면 두려움을 느낀다. 기쁘면 기쁨을 느낀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다 그 감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지켜보는 중심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지나가고 나는 남는 거죠. 이게 바로 7차크라의 특징입니다. 방탄의식은 감정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벽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센 척하는 것도 아니고 참아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방탄은 들어와도 박히지 않는 상태예요. 총알을 비유로 들면 이해가 쉬워요. 보통 사람은 외부의 말, 시선, 상황, 감정이 오면 그거 안에 박혀버려요.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한 사건에 몇 년이 묶이고 한 상처가 평생 해석이 되고 한 번의 거절이 존재 전체를 흔들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7차크라에서는 그것이 박히지 않아요. 왜? 안에 걸릴 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탄의식의 완성은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와도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훨씬 깊고 강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탄의식의 완성은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와도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훨씬 깊고 강한 상태입니다. 7차크라는 혼자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앞에 1차크라에서 6차크라가 정리될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7차크라 상태를 체감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답답한 머리 위가 열리는 느낌, 안이 넓어지는 느낌, 뭔가를 움켜쥐던 힘이 풀리는 느낌, 나라는 경계가 조금 옅어지는 느낌, 숨이 위까지 시원하게 통하는 느낌, 전체를 한 번에 보는 느낌. 네, 이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의 수축이 풀릴 때 생기는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자극을 좁은 나로 받았는데 7차크라에서는 공간이 생기니까 같은 자극도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좁은 컵에 돌 하나 넣으면 넘치지만 넓은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파동만 남고 잠잠해지잖아요. 7차크라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의식이 호수처럼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차크라의 진짜 변화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전에 나는 이런 구조였죠. 나는 상처받지 않아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맞아야 해.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해. 나는 이 감정을 없애야 해. 이 나는 항상 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7차크라에서는 이 집착하는 자아가 조금씩 느슨해져요. 그러면 비로소 이런 상태가 가능해지죠. 틀릴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어. 그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 누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 지금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괜찮아. 이 괜찮다는 포기가 아닙니다. 존재의 바닥이 안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각 차크라마다 안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고 보면 7차크라는 이런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흐른다. 나는 붙잡지 않는다. 혹은 더 깊게 말하면 내가 막지 않으면 생명은 스스로 흐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늘 내가 뭔가 해야 괜찮아질 것 같지만 실은 대부분은 내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 꼬인 겁니다. 7차크라에서는 억지 개입이 멈추고 생명의 본래 흐름이 드러납니다.